네, 장제원 전 의원 사건. 피해자는 말이 없는데 장 의원은 억울하다고 수사가 거듭될수록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장 의원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장 의원 사건은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사건으로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죠. 거짓이라고. 그렇게 가면 내 마음 어떻게 이런 문자가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매우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좀 본인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전 사건이고 공소시효 불과 몇 달을 남겨둔 채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또 수천만 원 돈까지 지불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2천만 원 돈 봉투 건넸다는. 그리고 한 달여 무단 결건해도 봐줬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역 의원, 이 권력 실세에서 지금은 의원도 아닌 권력 허세로 당까지 떠나야 하는 이런 신세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매우 어, 음모론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미 윤 대통령 만든 공신 중에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몰락하는 이런 상태에서 동반 몰락하는 이런 신세가 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피해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 민심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곡된 보도하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래도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장제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참 시대의 이 변화를 절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장 의원 말을 믿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수천만 원 되는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 마음 어떻게, 이런 문자는 그 맥락을 이해할 듯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알아본 남성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시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성범죄가 매우 잦습니다. 단골 메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국회의장 출신 박희태 의원도 캐디 성추행을 하면서 그 80이 다 된 노인이 여전히 딸 같아서 그런 성추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 교육 또 이수한 그런 망신을 샀습니다. 저 남성들의 이런 이 성범죄는 정말 남녀를 떠나서 너무나 추악한 그런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이런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이죠. 성폭력 처벌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은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를 이런 사회 소위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더 부추기는 것이죠. 피해자의 수치심을 더 키우는 것이죠. 음모론, 거짓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과 제도로 만드는 국회의원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이런 범법자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폭력 사건은 한 개인의 피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딸을 둔 가정, 그 가족 모두의 고통이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폭력범들은 저는 가정폭력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데요. 어, 이, 이 장제원 의원은 과거에는 윤 후보 공격수였습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어떤 식으로 자신이 바꾸는가를 보면 한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나와서 피 묻은 손이라면서 장제원 의원이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때 사건이 뭐냐면 변창훈 검사가 자살을 했는데요. 그 자살의 이면에 변창훈 검사 부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윤 지검장이 책임 있다고 묻는 것을 장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럼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검찰총장 할 수 있느냐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던 장제원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실세 중에 실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후보 물망까지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렇지만 후보가 비서실장 후보만 올라갔지
되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그 정도로 신임을 받는 실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느닷없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장제원의 캐비넷이 열린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성폭력 사건, 이것을 가지고 협박하지 않았는가, 아니, 혹은 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장제원이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를 밟고 윤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때 이미 장제원의 캐비넷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정권의 몰락은 장 전 의원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경복궁뿐만 아니라 과감한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 윤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 장제원이 지금 성폭력 사건으로 지금 같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범죄를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언젠가 그 진실은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여도지제가 생각납니다. 사자성어 여도지제는 위나라 영공이 자기가 왕자 신분일 때 자기의 몸종이었던 미자가 그 맛있게 먹던 그 맛있게 먹던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나도 한 모금 먹고 싶다 하니까 먹던 것을 주니까 너무 맛있고 고맙다. 자기가 먹던 것까지 줬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금이 돼서 미자가 미워지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놈은 왕에게 자기 먹던 것을 줬다면서 처벌을 합니다. 여도지지가 주는 교훈은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권력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오래 사는 법입니다.